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후원금도 모금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9억 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조윤선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그 모금액을 다 채운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지가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소액 보여지는데 모금으로 모았다는 그렇죠. 그 부분요. 대부분이 소액이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들이 99%를 차지했다고 해요. 네. 숫자도 6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숫자 자체로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2달 동안 모았던 후원자들이었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후원자들이 모였다는 자체가 그때랑 지금이랑 입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만큼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기대라든가 네.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엄중하게 여겨야 되지도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K-팝 스타죠. 블랙핑크의 로제와 같이 이 100위권 순위 안에 이재명 후보가 든 건데 송봉 부장님, 이재명 후보가 랭크된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일단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죠. 주목을 받고 있는 저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포함된 적이 있고 네. 주목을 받고 있는 로제가 포함이 됐으니까 뭐 어떤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이 우리나라에서 조기 대선이 또 사상 초유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는 저기에 포함된 거죠. 그 포함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하루 만에 29억 원을 모금을 하고 또 캠퍼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일종의 대세론을 구가를 하고 있죠. 그건 대세론이라면은 본인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대세론을 해서 쭉 나가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일어날 혼란들을 저희들은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헌법 84조 그 적용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본인이 좀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되지 않는가. 본인은 모든 사건이 전부 다 검찰이 조작을 한 거라고 하면은 그럼 당당히 재판 계속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한 그런 그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다면은 민주당 안에서 지금 2명의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2명 후보가 지금 경쟁이 안 되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라는 강조를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2등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 후보들이 민주당이 안고 있는 전체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그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네. 그러면 그 후보들이 계속 그 경쟁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 헌법 84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